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3장 다 끝냈죠. 이렇게 아주 3장 많이 보시고요. 특히 이제 3장이 좀 어려워요. 대신 이제 3장을 잡으시면 4장, 5장은 반복이 많습니다. 보시고 이제 일단 서브노트 한 표 보시면 서브노트는 이제 거기 소유권 파트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 서브노트는 쭉 가서 이제 5장에서 이제 거기 있어요. 이제 자, 129페이지. 서브노트 129 보시고 문제집 순서도 이제 문제 풀게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제 요거 왔어요. 이렇게 이제 보세요. 이제 첫 번째 소유권 등이고 첫 번째 요거죠. 보존 등기. 자, 그러면 보존 등기는 매년 시험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서브노트는 이제 129 보시고 자, 요 파트 이제 요거 봐야죠. 이제 하나. 자, 기하세요. 이제 미등기 부동산을 공동 소유할 때 등기 방법. 첫 번째, 전원이 전원 명의로 등기한다. 돼요, 안 돼요? 되죠. 두 번째, 1인이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한다? 되고.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보존 등기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X인데 이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몇 호 위반. 그리고 이제 29조 2호 위반. 이렇게 되겠죠, 이제. 하나. 딱 정리하시고. 두 번째 이제 요거 왔어요, 이제. 보존 등기는 일단 보존 등기는 이제 뭐 포인트 보세요. 등기부를 처음 만들죠. 그 문제 포인트는 뭔가 하면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죠. 좀 처음 등기하는데 이제 그래서 요거 가지고 와야 돼. 소유자 증명 서면. 이제 그래서 이제 어딘가 하면 우리 서브노트는 130페이지. 이제 거기 써 이제 3번에서 보존 등기에 신청 적격자가 돼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4개 꼭 보셔야 돼. 첫 번째 이제 보세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메고 톤 만들었다. 그럼 갑은 대장 먼저 등기 먼저. 대장 먼저. 자, 그러면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가장 좋은 게 뭐다? 대장이 되겠지.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이렇게 와야죠, 이제. 그럼 돼요. 대장 한번 이제 그려볼게요. 토지대장을 딱 보시면 이렇게 돼 있지, 이제. A4용지 하나 갖다 놓고. 잘라야죠. 잘라서. 가운데 이제 토지대장 딱 쓰고, 절반을 잘라서. 왼쪽에는 뭐가 들어오고? 왼쪽은 토지의 표시. 오른쪽에는 소유자. 이렇게 두 가지죠, 이제. 그럼 이제 왼쪽 꼭대기 위에는 뭐가 있고? 토지의 고유번호가 있고. 요 가운데는 뭐가 들어온다? 토지 이동 사유. 요만큼이 기본. 자, 그럼 이거 보세요. 대장을 딱 봤더니 최초 소유자가 갑으로 딱 쓰여 있어요, 이제. 누가 보존 등기해라? 갑이 해라, 그 말이지. 갑이 왜 해야 되는데? 갑이 왜 해야 돼? 갑이 해야 대장과 등기해서 최초가 일치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갑이 나온 거죠. 자, 그 최초인데, 그럼 이건 어때요? 요 갑이요, 등기 안 하고 사망했어요. 그럼 상속인은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한다,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한다. 그렇지, 상속인 명의로.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그래서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상속인 나와 있습니다. 됐고, 하나, 첫 번째고. 이제 이건 어때요? 최초는 갑이죠. 근데 갑이요, 미등기 토지를 을한테 팔았어. 을. 그럼 이제 을은요, 이렇게 됐네. 대장상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죠. 자, 을이 가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하면 이 신청은 받아줘요, 말아요? 안 받아주는 거지, 이제. 그러면 을은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라? 갑의 명의로 이제 보존 등기하고 이전시켜라. 이제. 요거 예외가 있죠? 하나. 다시 대장을 딱 봤더니 최초는 국가로 돼 있고 국가로부터 A가 매수했어요. 그럼 A는 국가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한다? 아니면 A 명의로 보존 등기한다? 그렇지. A 명의의 보존 등기지. 굳이 국가 명의 등기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요게 예외죠. 첫 번째 요거 이제 대장의 최초 나왔고. 자,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보세요. 이제 A라는 사람이 바다를 메꿨어요. A가. 근데요, 갑이요, 자기 명의로 대장을 딱 만들고 팔고 도망갔어요. 그럼 A는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등기할 수가 없지. 그때 이제 A가 판결 받아와야지, 이제. 그래서 두 번째 판결 나왔고. 자, 보세요. 이 판결은 첫 번째는 판결 종류. 거기 별표 딱 치셔야 돼. 자, 130페이지. 130. 자, 판결은 원칙은 무슨 판결이고? 확인 판결이고. 확인이고. 그 다음 주의하세요. 형성이나 이행은 판결 이후에 소유자임이 나타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다 되는 거 아니죠. 다시. 원칙은 무슨 판결이고? 확인 판결이고. 그 다음 형성이나 이행은 그 책에 저희가 줄거놨어요.
판결 종류에서 줄금 부분. 형성이나 이행은 판결 이후에 소유자임이 증명되면 신청할 수 있다. 그 문장 잘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보세요. 판결을 받으려면 상대방이 있어야죠. 그럼 이제 보세요. 아까 이렇게 해서요. A가 바다를 메꿨는데 갑이 대장 만들고 도망갔다. 그럼 이제 A는 자, 누구 상대로 판결 받아요? 당연히 갑 상대로 받아야지.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상대방은 대장이나 등기부에 명의인 존재할 때는 명의인 상대로 받는 거예요. 명의 상대로 하고 또 이번에 이제 A가 메꿨는데 소유자를 빈칸으로 딱 만들었어요. 대장을. 소유자가 불분명하죠. 그러면 토지는 누구 상대로? 자, 우리나라 무주의 토지는 누구 거? 국가 거. 상대방은 국가고. 이제 건물은 누구 상대로?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하죠. 이제. 그래서 이거 보시고 다시 대장이나 등기부에 명의인 존재할 때는 누구 상대로? 명의인 상대로 하고 명의인이 불분명하면 토지는 누구 상대로? 국가.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상대로 이제 상대방 보시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저거 왔어요.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 수용도 가능하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 정보. 자, 주에서 이제 확인 정보 요거는 토지 건물에서 뭐만, 요건 건물만, 토지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이 책에서 그 4번 지문 보시면 이렇게 정해놨어요. 가로치고 건물의 경우에 한정 이렇게 돼 있죠. 이제 토지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매년 그 시험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꼭 아셔야 돼. 되고 하나 중요한 포인트였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5번에 1번 지문.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등기원인 연월일은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쓰죠. 이제 그거 알아야 되고 이제 됐고 하나. 밑에서 이제 7번에 1번. 7번에 1번. 이제 그거 나와야 돼요.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 자, 그러면 직권 보존 등기는 두 가지 경우죠.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서 촉탁이 있을 때. 법원 촉탁. 그럼 이제 보세요. 등기관은 법원 촉탁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제 등기해주겠다 그 말이지. 자, 줄 긋게요. 7번에 1번에 1번. 미등기 부동산 줄 긋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의 등기 촉탁.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들어가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임차권 명령 등기 촉탁 있을 때. 임차권 명령 촉탁 누가 했어요? 법원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이제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래. 밑에 한번 적어 보실래요? 밑에다가 거기 1번에 있다. 1번 지금 옆에 가로 속에 줄 그세요.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는 제외라고 돼 있어요.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체납 처분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세금 안 냈죠. 그러면 체납 처분에 압류. 이 압류는 누가 해요? 법원이? 아니지. 세금 안 냈잖아. 세무서, 지자체겠지. 그럼 봐요. 세무서나 지자체 촉탁은 등기관이 믿어 안 믿어? 그럼 안 믿어요. 이거는 직권부존 일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거 알아야 돼. 이제 그래서 체납처분의 압류 이거는 직권부존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고.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그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는 법원 촉탁만 해당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문장도 즐겨 뜨는 지문이에요. 이제 보시고. 그래서 일단 하나 정리하시고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고 다시 이제 볼게요. 자, 우리 책은 이제 문제집은 이제 4장. 자, 이거 입혀보세요. 이제 자, 117페이지 문제집 117.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던 이제 4장 5장 파트에 이렇게 이제 됐고. 자, 대표 유형 보세요. 1번. 자,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옳은 것. 1번.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이거 줄 그셔야지. 자, 법원의 촉탁에 따라 앞에 미등기라 돼 있으니까 요 법원 촉탁은 믿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등기해라 그 말이고. 2번. 특별자치도지사 확인에 의해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줄 그세요. 특별자치도지사 확인. 요 확인 요거는 토지 건물에서 뭐만? 건물만. 근데 문제 뭐라 쓰여 있어요? 문제에 토지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요 확인 요거는 건물은 관련이 없으니까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은 틀렸고. 3번. 자,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보세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 볼게요. 일단 미등기 토지를 증여를 받았죠. 이 증여는 법률행위죠. 여기 이때 이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때는 이제 원소유자 명의로 이제 소유권 명의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시켜야 돼. 그래서 거기도 X. 그 해설에 나중에 해설 이제 줄거시면 돼. 4번 등기한이 소유권 부등기 할 때 등기부에 등기원인 연월일 기록하여야 한다. 자, 보존 등기는 등기원인 연월일 기록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죠. 이제 이것도 주요 지문이에요. 답으로 뜨고 최근에. 자, 5번 확정 판결에 의해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한다? 아니죠. 아까 이렇게 해서요. 보세요. 이 판결은 원칙은 확인 판결이고 형성이나 이행은 판결 이후에 소유자임이 나타나 있으면 가능하니까 확인 판결에 한한다. 그 말은 틀린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거 꼭 아셔야 돼. 원칙은 근데 이제 해설이 좀 기분 나쁘게 돼 있어요. 해설 좀 보세요. 5번 해설 제일 끝에. 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얘기 오면 그대로 가야 돼. 원칙은 확인이고 그다음 형성이나 이행은 판결 이후에 소유자임이 나타나 있으면 이렇게 이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그 5번 그 문장은요. 요건 옛날 판례예요. 근데 그걸 바뀌었어. 얘기가 이렇게 이제 됐고. 자, 넘어가서 2번 가시죠. 자, 소유권 보존. 자, 이제 옳은 것은 1번. 자, 보존 등기에는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한다? 안 한다지. X지, X. X. 2번. 군수 확인에 의해 미등기 토지가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자, 줄 그어주시고 군수 확인. 요 군수 확인은 토지 건물에서 뭐만? 건물만이죠. 이 문장 쏘가요. 시험보러 가면. 주의하셔야 돼. 3번. 등기한이 미등기 보존에 관해서 가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 처분한 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여야 한다. 자, 이거 이제 줄 그으세요.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 처분한 압류. 요 촉탁은 누가 했다? 세무서, 지자체. 그러면 세무서, 지자체 촉탁이니까 등기 믿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못 하겠다 그 말이지. 누가 질문 와서 그럼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직권 문제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 세무서장이 보존 등기를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직권 등기 안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3번도 잘 이제 주의해 보시고 4번. 자, 미등기 토지에 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 실현을 증명한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자, 미등기 토지 줄긋고 수용. 이 얘기예요. 뭔가 하면 갑소유의 미등기 토지를 국가가 수용을 했어요. 자, 그럼 국가는 보세요. 굳이 없어질 등기인데 간명의로 등기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제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 그때입니다. 이제 됐고. 그럼 답은 4번이네요. 그다음 5번.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자, 보세요. 소유권 보존은 뭐 아무 등기도 없는데 정보 아예 없는 거지. X. 이제. 그다음 이제 자, 1번 볼게요. 자, 밑에 1번. 소유권 보존 틀린 것은 1번. 자, 소유권 보존등기는 미등기 보존에 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로서 등기록이 새로 개설하게 되는 등기다. 보존이 하면 이제 등기부를 최초로 개설하겠죠. 그 얘기고 맞고. 2번.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소유권 보존등기는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확인하는 등기에 불과하다. 그렇죠. 자, 보세요. 내가 건물 처음 지으면 나는요 등기해야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아니, 소유자예요. 나중에 등기하면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는 취득한다. 그 뜻이죠. 3번. 자, 갑과 을이 공동 투자하여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한다? 근데 무슨 이거 표현이 좀 어색하잖아, 지금. 보세요, 우리가 공동 신청 그러면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와야죠. 근데 갑과 을이 공동 소유인데 지금 권리자 의무자가 있어요? 없어. 이거는 단독 신청이야. 그래서 갑과 을이 단독 신청한다 그래야 돼. 이렇게 문제 내면 아주 더러운 문제예요, 그거. 그다음 이제 자, 4번. 소유권 보존등기는 등기원인이 없으므로 신청 정보 및 등기 기록에 등기원인과 연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맞지? 맞고.
5번 소유권 분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근거 규정을 적어야 한다. 뭔가 하면 등기 원인은 안 적었죠. 대신에 법률 조문을 적었죠. 등기법 65조 이렇게 이제 그 이제 근거 법률입니다. 그 이제 됐고. 그래서 일단 그 1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열심히 외우실 필요 없고요. 3번 질문 쏘으면 안 돼. 그래서 소유권 보존은 공동 단독 신청 이렇게 왔지 이제. 이 유사한 질문 또 있어요. 자, 그림 잠깐 보실래요? 상속 등기는 공동 단독. 자, 근데 상속인이 수인일 때는 자, 이제 보세요. 이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뭔가 봐요.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이제 을병정이 있죠. 자, 갑이 사망했어요? 상속 받았어. 을병정이 등기하러 가야죠? 자, 이제 을병자 보세요. 이제 시험 지문에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한다. 다 알아. 맞는 말이죠. 이렇게 하죠, 이제.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수인 전원이 공동 신청한다. X죠. 뭔가 하면 의무자가 죽고 없죠. 그럼 셋이 가도 그냥 권리자일 뿐이니까 이것도 단독 신청 그래야 돼요. 이렇게 이제. 여러 명이 가도 상속은 단독 신청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장난한 질문은 쏘가요. 2번 나중에 풀어보시고요. 이제 3번 가볼게요. 3번. 자, 다음 갑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이제 근데 갑 물어봤어요. 자, 1번. 자, 건물의 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건축 화면을 상대로 판결받은 갑. 이게 무슨 말이래요? 이게 누구래 이게? 무슨 말이래? 자, 보세요. 자, 거기 보세요. 자, 이제 보존등기 하기 위해서 이제 판결을 받은 모양이에요. 판결을 받는데 건축 허가명이 이 사람은 대장상 소유자예요? 등기부상?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잘못 정했어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하죠. 건물에 대한 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원칙은 명인 상대로 하고요. 명인이 불분명할 때는 건물은 누구 상대로? 시장, 군수, 구청장 상대로 판결받아야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1번처럼 나오면 X. 그럼 2번 토지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상속인 갑. 요건 또 기분 나쁜 게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최초가 등기 안 하고 사망을 했어요. 그럼 상속인이 누구 명의로? 자기 명의로 등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건 또 뭔가 여기서 이제 일단 요건 이제 그 최초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으로 봐야 돼 그냥. 그 이제 2번을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3번 문제. 2번이 아니고 3번. 3번 풀은 어디 보고 있어 지금? 자, 다 보여. 여기서 뭐 뭔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2번은 해당하는데 좀 기분 나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최초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3번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이전 받은 갑. 이것도 신청할 수 있죠. 응. 국으로부터 이전 받았으니까. 또 이제 그다음 보세요. 3번에 건축물 대장상 국가로부터 이전 받은 갑. 자, 이건 보세요. 자, 건축물 대장인데 자, 이게 조금 또 요걸 또 안 할 수가 없어 또 지금. 자, 볼게요. 우리 표현하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 갔냐면요. 여기서 이제 최초 나왔죠. 이렇게 해서요. 대장을 딱 봤더니 토지대장 봤더니 최초가 이제 국가로 쓰여 있죠. 그래서 국가로부터 A가 취득했다. 그럼 A는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이전 등기한다. A 명의로 보존등기한다. A 명의 보존등기죠. 이제 그걸 물어본 질문이에요 지금. 여기 문제는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지금 3번에서 보니까 지적공부상 국가로부터 이전을 받은 갑이죠.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지? 또 4번도 건축물 대장상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갑. 건축물 대장은 국가 명의가 아니고 원래는 시군구 명의 됐을 때 받을 수 있겠죠. 이것도 조금 어색한 질문이에요. 좀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되고. 또 5번 국가를 상대로 하여 건축물이 갑의 것이라는 확인 판결받은 갑. 근데 이거 보세요. 그 건물인데 국가 상대로 틀렸지. 오케이 이제. 그래서 뭔가 문제가 일단은 2번하고 3번이 가능해요. 2번과 3번이 이렇게 두 개가. 그래서 이제 그 2번은 이제 고로 의미로 보셔야 돼. 최초가 사망했을 때는 상속이 바로 등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염두에 둔 지문입니다. 그래서 그 3번은 답을 두 개로 하시면 될 것 같아. 2번과 3번 이렇게. 됐고. 그다음 이제 4번 이제 판결 파트인데요. 이제 판결이 이제 요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존의 판결. 자, 볼게요.
판결 틀린 것은 자 1번 자 보존을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이행 판결이나 형성 판결, 확인 판결 모두 해당되며 확정 판결의 내용이 보존의 신청의 소임을 증명할 것이면 된다. 자 무슨 이제 아까 우리 예규원문 이거 아니었죠? 이렇게 했어요. 예규원문은 원칙은 확인 판결이고 형성이나 이행은 판결 이후에 소유자 및 나타나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와야 돼. 예규원문 그대로 딱 보셔야 돼. 그대로. 그래서 1번처럼 나오면은 조금 그 세모예요. 세모. 이렇게 됐고 2번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하려면 확정 판결이어야 하며 확정 판결과 동일 효력을 가지는 각종 조서에서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자 판결에 대한 등기를 하려면 확정 판결이 아니고 원칙은 확인 판결이 맞아요. 확인 판결이고 그다음 이제 확인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더라. 그럼 가능하겠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2번도 조금 기분 나쁜 그것도 세모야 엄밀히 말하면. 그럼 3번 자 등기 없이도 권리를 수행할 수 있는 판결은 형성 판결에 한한다? 이것도 좀 기분 나쁘죠. 이제 형성 판결에 한한다? 아니야 이것도. X고 4번 자 소유권 보존 뒤에 말소를 판결을 받아 보존을 신청할 수는 없다? 자 보세요. 이제 지금 판결에서 지금 보존 등기를 말소하라라고 쓰여 있죠. 그럼 뭐 쓰인대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말이지. 말소하라라고 나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자 뭔가 중요한 게 판결에 의한 등기는 판결서 쓰인 대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본인 사람 이제 판결을 다시 받아와야 되겠지 이제. 3번, 4번은 맞는 말이고. 그다음 5번 이행 판결이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승소한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의 하나 공유를 분할 판결은 권리자나 의무자 모두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 그 3번 옆에다가 하나 적어주세요. 이거는 뭔가 하면 단독 신청을 물어보는 판결이야. 단독 신청일 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죠. 그 판결은 무슨 판결? 그거는 이행 판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요걸 하나 적어드릴게. 자, 우리가 이제 등기법에서 판결이요. 크게 3번 나와요. 언젠가 하면 첫 번째 거기 나왔어. 민법 187조.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스트 간다. 이따 한번 나왔고. 두 번째가 이제 단독 신청에 또 한번 나왔어요.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세 번째가 여기 나서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이제 여기 재밌는 거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민법 187조. 요 판결은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스트 간다. 판결. 무슨 판결? 요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이고 이렇게 되죠, 이제. 처분할 때는 등기하라. 이렇게 나왔죠, 이제. 자, 두 번째, 우리가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죠. 단독 신청. 요 판결은 원칙은 무슨 판결이고? 이건 이행 판결이고. 이행 판결이고. 자, 그런데 이제 공유물 형성 판결에서 이제 공유물 분할은 예외적으로 이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한번 나왔습니다, 이제. 이제 그 지금 5번이 지금 요걸 좀 염두에 둔 지문이에요, 이제 되고. 그다음 이제 소유권 보존. 요 판결은 원칙은 무슨 판결? 요거는 원칙은 확인 판결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형성이나 이행은 판결 이후에 소유자이 나타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제. 그럼 이렇게 하세요, 이제. 판결이 3개인데 나올 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정리. 민법 187조 나온 판결은 무슨 판결이고? 형성 판결이고. 단독 신청 판결은 원칙은 이행 판결이고.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공유물 분할은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고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이 판결은 원칙은 무슨 판결? 확인 판결이고. 그다음에 이제 형성이나 이행은 판결 이후에 소유자이 나타나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사업 문제는 뭔가 하면요. 지금 소유권 보존을 갖다 놨으면 이걸로 쭉 적었어야지. 갑자기 생뚱맞게 단독을 왜 갖다 놨어 지금. 5번 문장 그거는 뭔가 하면 단독 시행하는 판결이에요. 단독 신청했을 때 물어본 지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다시 이행 판결이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해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승소한 권리자, 의무자의 하나. 공유물 분할은 원피고 불문하고 단독 신청합니다. 나왔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 핵심은 뭔가 하면요. 이거를 그냥 쭉 적었으면 좋은데 갑자기 생뚱맞게 딴 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뭐 한번 적어 놓으시고 한번 정리 한번 하세요. 187조. 그다음에 이제 단독 신청. 소유권 보존. 판결이 다 종류가 다르다는 거 이렇게 이제 한번 아셔야 돼. 그래서 그것도
조금 난해한 문제였어요. 자, 그럼 밑에 5번도 한번 볼게요. 5번 다음 중 틀린 것은. 답은 나도 모르겠어. 자, 그래서 자, 일단 1번은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요거 이렇게 정확히 하셔야 돼. 1번은 세모지. 일단 틀린 지문이고, 니은에서도 이제 보세요. 요 확정 판결이 아니고 확인 판결이어야 돼요, 원래. 그래서 또 글자 하나 또 틀려가지고 또 기분 나빠졌어. 그리고 3번은 이제 요걸 말한 거죠. 등기하지 않아도 걸리트간다. 그렇게 하면 이제 맞는 말이고, 이제. 하나 한다도 조금 기분 나빠. 일단은 그렇게고. 일단 뭐 3번은 뭐 누가 뭐 맞는 집이 될 수 있고. 4번에서 이제 말소 판결 받았으니까 신청할 수는 없어요. 맞는 말이야. 판결에 쓰인 대로 해야 되니까. 되고. 그럼 이제 5번은 단독 신청해서 맞는 말이 되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틀린 거는 이제 1번과 2번 두 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답은 몇 번으로 돼 있어요? 여기 저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답은 몇 번 돼 있어? 답집 뭘 책 보다가 빠뜨리고 왔어요. 확인하고 있으니까 답할 필요 없고, 대표 한 명 빨리 찾아. 왜 못 찾아? 왜? 3번 돼 있어요? 하나 한다 그 말 제가 좀 기분 나쁩니다 그랬죠? 원칙은 확인인데 하나 한다도 좀 그래.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제 4번을 쓰지 마시고 4번으로 돼 있어요? 4번은 아까 맞는 말 그랬어. 4번은 맞는 말이요. 그래서 요 문제는 자 이렇게 할게요. 요 문제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대신에 요거 기하세요. 판결 종류. 187조는 형성 판결.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단독 시정은 이행 판결. 보존 등기는 확인 판결. 이렇게 이제 이 세 가지.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저를 풀어봤는데 영 답이 안 나와요. 이제 문제가 하자가 많습니다. 4번은 맞는 말이에요. 말소 판결 받아서 분위기할 수는 없어요. 맞는 말입니다. 4번은. 맞는 말이에요, 그거. 그래서 그 4번 총체적 부실이에요, 그 문제. 하나 한단 말은 원칙은 형성 판결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그것도 약간 세모틱해. 하나 한다. 아니, 그거 보세요. 1번, 2번, 3번 지금 다 문제가 있어, 지금. 1, 3, 4개 다 문제가 있는 지문이에요, 지금. 그래서 일단 제가 참요, 일단 4번은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은. 맞는 말이고, 1, 2, 3, 4개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문제는 X. 대신에 요거 기하세요. 판결 종류 3개. 답을 못 찾겠어요, 아무리 봐도. 자, 5번 볼게요. 자, 이제 틀린 것은 1번. 건물을 신축한 공유자 전원이 분유를 신청하거나 공유자 중 1인이 공유 전원을 위해서 분유를 신청할 수가 있다. 전원은 되죠. 근데 1인이 자기 지분은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 1번은 맞는 말이고. 자, 2번. 공유자 1인이 자기 공유 지분만을 먼저 분유할 수는 없다. 맞죠? 맞고. 3번.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인 갑의 미등기 토지가 상속되거나 포괄승계된 경우에 갑의 명의로 분유를 한 후에 상속인 명의 또는 포괄승계의 명의로 이전을 해야 한다? X죠,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해서요. 최초 소유자, 상속인이나 포괄승계는 바로 소유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3번은 X. 자, X. 4번. 민법상 조합 명의로 분유를 신청할 수 없다? 자, 보세요. 줄 그세요. 민법상 조합은 얘가 뭐가 있죠? 동업 계약. 그럼 이제 보세요. 이 계약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제 정격이 없으니까 등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지. 5번. 미등기 부분을 수용하였을 경우 보존등기를 단독 신청하고 등기된 부분을 수용했을 때는 소유権단독 신청한다. 자, 이제 문제가 이제 설명드릴게. 원래 수용은 원시 취득이죠. 원래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귀찮으니까 그냥 소유권을 그냥 이전시켰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요. 원래대로 하면 소유권 보존이고 실무상은 소유권 이전시킵니다. 이제 그 뜻입니다. 이전시키고 그다음 이제 거기 또 단독 신청돼 있죠. 그것도 기분 나빠. 보세요. 수용 주체가 간공서라면 어떻게 등기하고
간공서라면 촉탁 등기하고 일반 기업인데가 단독 신청하는 거죠. 오케이 이제. 요건 이제 뭔가 이제 저는 이제 일반 기업을 염두에 둔 지문입니다. 오케이 이제. 그래서 보시고 해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일단 요건 이제 정답은 정확히 나왔고요. 대신에 이제 쭉 보시고 다 괜찮은 지문들이에요. 잘 보셔야 돼. 수용 파트에서는 앞으로 수용을 이렇게 하세요. 수용 주체는 간공서가 수용하면 어떻게 등기하고 촉탁 등기하고 일반 기업은 단독 신청한다. 문제 푸실 때 이렇게 하세요. 이제 문제 푸실 때 수용해서요. 간공서가 안 나왔잖아요. 그럼 일반 기업으로 보시면 돼. 간공서 꼭 적어주니까. 그럼 이것도 그냥 맞는 말 하면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수용은 좀 이따 또 나올 거예요. 잠시 후에. 자 넘어가서 자 그 뒤에 또 문제가 또 많아요. 자 6번 보시죠. 6번 토지 소유권 보존 틀린 것은 6번 1번 토지대장에 최초 소유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유증 받은 유언자 명의로 보존기한 후에 이전 등기하여야 한다. 이제 포괄유증 줄거주시고 이 포괄유증은 상속과 유사하게 취급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포괄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여기 이제 포괄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바로 직접 등기예요. 그냥 1번 X예요. 2번 자, 미등기 토지를 수용한 자는 자신의 명의로 보존을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됐고 이제 그것도 이제 일반 기업으로 보시면 돼. 일반 기업으로. 3번 등기한이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법원에 감수 촉탁을 받은 경우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 후에 감유 등기하여야 한다. 자, 누구 촉탁이에요? 법원 촉탁이니까 여기도 무슨 등기?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그 말이고. 4번 자, 당해 부동산이 신청인 소유물 이유로 보존 등기에 말소를 명한 확정 판결에 의해 자,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줄 좀 긋게요. 그래서 이제 4번에서 일단 자, 말소를 명하는 확정 판결돼 있잖아요. 그걸 다 줄 긋고 여기 엄밀히 말하면 여기가 원래 이행 판결이 와야 돼. 그렇게 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앞에 자 보세요. 신청인 소유물 이유로 이렇게 돼 있죠. 소유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신청할 수 있다 그 뜻이야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아까 이제 요 문장이에요. 여기서 이제 자 원칙은 확인이고 그다음에 형성이나 이행은 판결 이후에 소유자임이 나타나면 그랬죠. 요 조항이 그 예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적어야 돼. 자 보존 등기에 말소를 명한 판결 이렇게 하든가 말소를 명한 이행 판결 그러든가. 됐고 이제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대신 앞을 줄거야 돼. 신청인 소유물 이유로 소유자임이 나와 있다 그 말이죠. 오케이 이제. 또 5번 미등기 토지에 지적 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인을 받은 경우 직접 보존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자 최초는 국가고 국가로부터 A가 사왔다 등기할 수 있다 되겠죠. 오케이 이제. 그래서 이제 6번은 좀 이제 비교적 깔끔한 문제였어요. 정답 몇 번? 1번 가면 되고 이제. 자, 그 다음에 7번도 한번 볼게요. 자, 틀린 것은 미등기 부동산에 관해서 세무서에 압류 촉탁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변경할 수가 없다. 자, 줄 그세요. 세무서에 압류 촉탁. 직권 보존 등기는 못한다 그랬고. 2번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 등명이 있는 경우 법원은 자, 보존 등기와 임차권 등기를 동시 촉탁하여야 한다. X지? 이제 임차권 촉탁만 하는 거지. 그럼 등기한이 무슨 등기? 직권으로 이제 보존 등기를 하고 그다음 이제 등기해주겠죠. 3번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 제한 등기는 처분 금지 효력은 없으므로 가압류나 가처분된 부동산도 이전기할 수가 있다. 맞죠? 이렇게 하세요. 이제 줄 그세요. 가압류나 가처분 얘들은 처분 제한 등기, 처분 금지 등기. 처분 제한 등기지. 금지하는 거는 아니다 그 말이지. 되고. 4번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처분 제한 등기는 당사자 직접 신청할 수 없다. 이번에 뭔가요? 이렇게 해야 돼.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어디다가 해요? 법원에. 법원에서 촉탁 등기가 들어와야지. 그 얘기죠. 이제. 맞는 말이지. 그래서 하나 이해하세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은 어디에? 법원에 하고 법원이 뭐 한다? 촉탁 등기한다. 이렇게 이제. 자, 5번. 자, 강제 경매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보존 등기의 대상이 되지만 딱 자르고 임의 경매 등기의 촉탁은 직권 보존 대상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자 보세요.
강제 경매는 뭔가 하면요. 자, 이 세부상이 필요 없는데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할 수 있죠. 그때 판결받아 들어온 게 강제 경매예요. 경매고 밑에서 임의 경매라고 되어 있죠. 이 경우는 저당권자가 경매했을 때, 그 임의 경매라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거는 이유가 뭔가 보세요. 임의 경매는 지금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 미등기 인수가 없지. 사실 이건 등기가 된 걸 가장 한 거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의도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자 정답은 2번이었죠. 되고 이제 5번은 뭐 우리 시험에서 5번까지는 뭐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이제 되고. 자, 8번 하나 더 볼게요. 틀린 것은. 자, 1번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해 재소유권을 지면자는 보유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건물인데 국가 상대로? 그치. 건물이니까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상대로 해야죠. 이렇게 이제. 1번 X. 2번 미등기 상가 건물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에 의한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한 시권으로 보존기한 후에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를 하여야 한다. 맞죠? 임차권 촉탁 됐고. 3번 소유권 보존등기는 물론 보존등기, 말소등기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단독 신청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 옆에 이렇게 하세요. 소유권 보존이 단독이죠. 보존등기, 말소등기도 단독 신청한다 그렇게. 4번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는 등기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갑자기 생뚱맞은 말이 나왔어. 그 이제 줄 적으세요. 자, 인수를 명하는 판결. 인수를 명하는 판결. 이게 무슨 판결이에요? 이게 이거야 이거. 뭔가 보세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보세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줬죠. 그럼 이제 누가 앞으로 등기해야 돼? 을 앞으로. 근데 을이 등기하는 거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세금은 누구한테 나와요? 갑한테. 그럼 갑이한테 내 등기 받아가라 그래야죠. 근데 갑이 우리 꿈쩍도 안 해. 우리 등기 안 하면 갑 어떻게 해?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판결 받아야죠. 그럼 판결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을은 갑의 등기를 인수하라. 무슨 판결? 이게 이행 판결이에요. 인수하라 그랬죠? 이게 인수를 명한 판결이야. 밑에는 보세요. 이제 판결 나와서 자, 을은 갑의 등기를 인수하라. 누가 등기하러 가? 그럼 갑이 가야죠. 그럼 이제 보세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는 첨부해야 돼 말아야 돼? 왜 해야 돼? 있으니까 이게 그거야 그래. 그걸 이렇게 어렵게 적어놨어 지금. 미쳐버리겠어 아주 그냥. 그래서 보세요. 다시 4번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이전기 인천 등기를 단독 신청한 경우 등기 의무자는 등기일 정보 첨부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얘기 한다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할게요. 자, 주요 지문이에요. 판결에 의한 등기로 딱 나왔어. 판결에 의한 등기. 그때는 등기필 정보는 첨부해야 안 해? 안 해. 믿을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안 하는 거야. 두 번째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 신청할 때는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의무자가 안 주니까. 세 번째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 신청할 때는 첨부한다. 왜? 있으니까 갖고 와라 그 말이지. 이게 그거라고 진짜. 그래서 참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생뚱맞게 갑자기. 자, 또 5번. 자, 비법인 사단이 등기 권리자로 등기 신청하는 경우 사원청의 결의서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줄 준 거 주시고 비법인 사단 줄 긋고 또한 사원청의 결의서. 사원청의 결의서 요거는 비법인 사단이 등기 권리자, 의무자 언제? 등기 의무자일 때. 이제 그때 종중 땅 처분할 때 정말로 처분권이 있냐 없냐 확인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권리자 경우는 제공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종합 문제 스타일이에요. 8번처럼 보시면 되고. 자, 9번은 풀지 마세요. 지우세요. 9번 문제. 9번은 이거 푸는 문제 아니에요. 옛날에 요거 18회 문제를 18회 때 기출 문제거든요. 그걸 좀 바꿔놨는데 이렇게까지 장난 안 쳐요. 빼버리세요. 빼버리고 그다음 이제 내용 정리 하나 더 하고 이제 볼게요. 자, 그다음 이제 첫 번째였고 그다음 이제 요거 와야죠. 이제 소유권 이전에서 우리 흔히 보던 게 이거예요. 이제 첫 번째 이제 공유 합유 나오는 거. 그거 보시고 공유 합유는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서브노트 한번 펴보세요. 132페이지 서브노트. 일단 공유등기 첫 번째.
공유 등기할 때는 공유 지분은 적어줘요 말아요? 공유 지분은 적어야지. 첫 번째. 공유 지분 표시한다 됐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공유 등기할 때는 공유물 불분할 약정을 맺을 수 있죠. 이제 보세요. 공유물 불분할 약정. 요거는 필요적 사항이에요? 임의적 사항이에요? 임의적 사항. 그럼 이제 임의적 사항을 계약서에 적으면 신청서에는 기재할 수 있다,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하여야 한다. 그게 특이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계약서에 적으면 반드시 적어야 되고, 또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약정 요거 변경할 수 있죠. 공유물 불분할 약정 변경 등기는 등기할 때 공동 단독. 요거 공동시정 등기예요. 요것도 갑구양 권리 등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공유물 불분할 약정 변경 어떻게 신청한다? 공동 신청한다 이렇게 됐고 이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토지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가 A, B의 갑과 을의 공동 소유예요. 갑의 지분이 2분의 1, 을의 지분 2분의 1.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지분을 다 넘길 수 있죠. 그때 이렇게 적어줘. 그때는 갑 지분 전부 이전 이렇게 적어줘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갑이 지분이 원래 2분의 1이죠. 갑이요. 2분의 1에 2분의 1을 넘긴대요. 2분의 1에 2분의 1. 요 쓰는 방법이 시험 나왔어요. 이렇게 시험 나왔어요. 이제 갑 지분 2분의 1 중 일부라고 쓰고 가로치고 얼마? 4분의 1. 그래서 가로 속에가 전체에 대한 지분이다. 그거 알아야 되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없는데 소유권 포기할 수 있죠. 자, 여기 보세요. 갑과 을의 공동 소유인데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지분을 포기했어. 안 가질래. 버렸어. 문제는 보세요. 을이 지분을 버리면 지분 버린 거 누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보세요. 설령 을이 지분을 버리면 그 지분 누구 거예요? 이때는 갚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그럼 을이 갑한테 소유권을 이전시켜줘야 돼. 그래서 소유권을 포기해서 이때 이제 소유권 연기할 때는 공동 단독 공동 시정이야 이제. 을이 갑에게 넘겨줘. 공동 시정이고. 자, 그럼 이제 누구 거 돼서요? 갑 거. 근데 갑이 또 기분 나빠졌어. 나도 안 가질래. 버려버렸어. 소유권 포기. 누구 거? 국가 거. 그럼 이제 갑이 국가한테 등기해줘야죠. 국가가 버리고 모르잖아. 그럼 이때는 이제 갑으로부터 국가 앞으로 등기하죠. 공동 단독. 이것도 공동이야. 갑이 국가한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소유권 포기해도 등기는 공동 단독, 공동 신청한다 나와야 되고. 이제 그 하나 이제 그 책에다 줄 다 거놨죠. 읽어 보셔야 돼. 이렇게 이제 됐고. 그다음 이제 합유. 합유도 이제 구분하셔야 돼. 합유. 우리가 이제 어디 소유 형태가 합유? 어디 소유 형태가 합유? 무시라고? 좀 전에 했잖아. 민법상 조합. 반드시 여기는 민법상 조합 그래야 돼. 자, 이유 보세요. 이제 이번에 자, A, B, C가 셋이 모였어요. 이렇게 하죠. 이제. 야, 우리 1억씩 내가지고 3억 모아 사업하자. 약속을 딱 하죠. 이 약속이 민법상 조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약속 동업 계약인데 이 동업 계약은 실체가 있다 없다? 실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법상 조합이면 등기할 수가 없고 등기가 필요하면 어떻게 등기하라? 그때가 조합원 전원의 합의로 등기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민법상 조합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보세요. 우리는 민법상 조합이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고 필요하면 어떻게 등기한다? 조합원 전원의 합의로 등기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합의가 되고. 합의가 보세요. 합의 등기할 때는 첫 번째 합의 지분은 적어요 말아요? 안 적어요. 이 합의는 합의인 뜻만 적어줘. 합의인 뜻 이렇게 적어주고.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보세요. 자, A, B, C 합의죠 이제 그럼. 근데 문제는 뭔가면 합의 지분은 원래는 처분이 되어야 안 돼요. 처분이 안 돼요. 합의 지분 처분하면 목적이 유지가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뭔가면 이제 보세요. C가요. 자, 나머지 합의자 전원 동의 받으면 자기 지분을 D한테 처분할 수 있어요. 이거는 돼. 그럼 이제 무슨 여기서 요 C가 잔존 합의자 전원 동의를 받아서 지분을 처분했다. 그럼 이제 토지가 A, B, C 합의가 A, B, D 합의돼 있죠. 이때는 무슨 등기? 여기 이제 합의 명의인 변경 등기.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A, B, C가 A, B, D 거 됐죠? 여기 이제 합의 명의인 변경인데 누가 신청해야 돼? 전원 다 와야 돼. 합의 지분 처분한 자, 취득한 자, 잔존 합의자, 전원이 무슨 등기한다? 합의 명의인 변경 등기한다.
그 명칭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제 됐고, 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보세요. 그럼 이제 토지가 이제 A, B, D 합유죠. 또 어느 날 D가 죽어버렸어. 그럼 D의 집은 어떻게 돼? 잔존자에게 귀속. 무슨 등기한다? 똑같아.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누가 신청해? AB가 신청해줘. 오케이, 이제 AB 거 됐죠? 근데 어느 날 B가 또 죽어버렸어. 왜 자꾸 죽이냐? 법에 쓰여 있어, 죽이라고. 이제 누구 거 됐어요? A 거. 무슨 등기? 똑같아.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누가 신청해? 일단 A가 혼자겠죠. 오케이, 이제 그게 이제 그 다음 장에 있어. 다음 장에. 다음 장 가서 그 4번에 있어요. 4번에 1번. 3인 이상에서 1인 죽었을 때. 하나. 2번이 2인에서 1인 죽었을 때. 참 친절하죠? 법에 다 규정이 돼 있어,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자, 3번에 공유를 합의로 바꿀 때. 무슨 이제, A, B, C 공유인데, 요거를 합의로 바꾸고 싶대요. 소유자는 변화가 없죠. 공유가 합의로 바뀌는 거니까. 요게 이제 소유권 변경 등기하는 거예요. 공유와 합의는 소유 형태 변화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3번에 있어요. 줄 그서 이제, 거기 합의로의 변경 등기라고 되어 있죠? 엄밀히 말하면 그게 이제 소유권 변경 등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고.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앞으로 여기서 공유 합의 보시고요. 올해 시험도 또 나와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문제 풀고 또 나머지 소유권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